제가 온유월 감기에 걸리는 바람에 목이 가라졌습니다. 제가 원래 막 스피치 시작하면 흥분해 갖고 말이 2배로 빨라지고 막 톤이 올라가는데 오늘은 지금 이 목이래 갖고 좋은 강연이 될지 저 스스로도 두렵습니다만 우리 총장님들 계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봇은 사실 1960년대 처음 나왔고 그때 이제 미국에서 앵겔버거 박사가 만들었고 GM하고 실제로 시용화된 건 토요타에서 시용이 됐어요. 자동차 라인에서. 시간이 흘러가다가 2000년대 들어오면서부터 요즘에는 로봇을 정의하기를 초기에는 산업용 로봇이라고 그러다가 지금은 로봇은 지능 로봇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난 시점을 저는 2000년대라고 봐요. 그 당시에 이제 잘 아시는 아시모라는 로봇이 출현하면서부터 그 전까지는 로봇이라는 건 공장에서 뭐 이렇게 조립하고 힘쓰는 거로만 하고 있다가 이제 이런 로봇이 우리 생활 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같이 종존할 수 있겠구나 라는 어떤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난 그런 시점을 이제 이제 2000년도 시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우리가 로봇이라고 그러면 옛날에는 산업용 로봇을 얘기했지만 요즘은 이제 지능형 서비스 로봇. 잠깐만요. 이게 지금 컴퓨터가 됐습니다. 나가죠. 순서가 좀 바뀐 것 같아요.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이 로봇 시장을 이제 익스펙트 하는데 이제 2000년도 들어와서 이제 로봇 시장이 굉장히 커질 거라는 굉장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PC 시장보다 커진다, 뭐 자동차 시장보다 커진다라는 이런 예측이 2000년대 초에 많이 나왔다가 그래서 로봇 붐이 불었다 꺼지고 이제 뭐 닷컴 붐처럼 몇 번 업앤다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제 2000년대 초에 2010년, 5년, 10년 그 당시에 할 당시에 제가 그때 굉장히 초청을 많이 받았을 때 특히 좀 재벌들 이제 총수들이죠. 뭐 이재용 씨라든가 LG의 누구냐 이름도 까먹었다. 오너들 뭐 이분들하고 이제 하면서 같은 질문을 받은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냐? 그래서 그때 만들었던 차트가 바로 이 차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10년째 이제 이 차트를 보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가로축을 시간의 축이라고 표현하고 세로축을 어떤 수준, 기술의 수준 축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 파란색은 현재 기술의 수준을 얘기한다고 이제 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술이 만들어지게 되면 새로운 기술은 점점 발전할 겁니다. 이렇게 발전해서 이제 계속 발전할 텐데 발전하지 않으면 그건 가짜 기술인 거죠. 이제 제대로 된 기술이라면 발전할 겁니다. 재미있는 건 뭐냐면 이런 새로운 기술이 처음에 들어오면 그때 마켓에서 빨간 줄은 마켓입니다. 시장이죠. 시장의 기대치는 굉장히 높다.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기술은 굉장히 아주 프리미티브한 데 반해서 시장에서는 기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뭐 적절한 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황우석 교수가 10년 전에 이렇게 줄기세포를 얘기를 했을 때 다음날 신문에 뭐라고 나왔냐면 인간은 영원히 산다. 이제 이제 강원래도 일어난다. 이제 굉장히 이런 식의 이제 기대를 갖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사실은 굉장히 갭이 크죠. 현실과의 시장과 시간이 지나가면 기술이 발전하지만 재미있는 건 뭐냐면 이 마켓에서의 기대치도 현실화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기술이 발전하면 아하 그 정도는 아니었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근데 기술이 점점 발전하다가 쭉 내려가다가 어느 정도 갭이 좁아지고 나면 기대치도 현실화되고 기술도 발전하고 갭이 좁아지게 되면 이때 비로소 시장이 형성된다. 팔리는 물건이 생긴다는 얘기죠. 여기서 사는 사람들은 좀 얼리 어댑터들입니다. 이 기술만 나오기 기다리고 이 정도만 되면 사겠다라는 사람들, 얼리 어댑터들이 들어와요. 시간이 지나가면 이제 같이 이때부터 이제 같이 이제 기대치도 올라가면서 갭이 좁아지면서 두 개가 만날 때 우리가 이제 시장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때부터 이제 누가 물건 잘 만드는 사람, 마케팅 잘하는 사람, 일반적인 시장 경제 논리가 되는 또 다른 말로는 레드 오션이라고 말하는 이 점이 생기죠. 경우에 따라서는 이 파란 줄이 빨간 줄을 앞서가는 경우도 있고 뒤서가는 경우도 있고 나란히 가는 경우도 있는데 아마 대체적으로는 같이 갈 겁니다. 그렇지만 파란 줄이 앞서가는 경우가 우리가 말해서 스마트폰에 해당한다고 봐요. 스마트폰은 우리가 어떤 니즈를 갖기 이전에 더 좋은 제품이 나와서 계속 사게 만드는 거죠. 자, 이런 거를 이제 어떤 하나의 기술이 나와서 시장을 형성하는 과정이라고 제가 이제 가정을 하고 그렇다면 우리 로봇 기술은 어디 있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IT 기술들은 이미 여기에 도달해 있다. 그러나 아직 로봇이라든가 바이오라든가 나노텍은 아직 2단계다. 2단계라는 뜻은 뭐냐면 기술이 모자란다는 말보다는 첨단 기술이라는 뜻입니다. 너무 첨단이라서 아직은 시장의 수요를 마침만큼 도달해 있지 않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바이오텍도 20세기 처음 나와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제 바이오 센츄리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뭐 인간은 뭐 바이오가 돼서 뭐 모든 DNA 이런 거 다 할 수 있고 뭐 이런 가능성 많이 얘기했지만 그런 구현된 거를 말이에요. 굉장히 그중에 일부만이 구현돼 있다. 나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노가 뭐 별거 다 할 수 있다고 그러지만 막상 마켓에 가보면 뭐 은나노 화장품, 뭐 금나노 화장품 뭐 이렇게 딱 이게 잡히는 건 별로 없는 듯한 뭐 코팅 정도. 그래서 보면 아직은 이런 기술들 로봇도 마찬가지. 우리가 할 수 있다. 이런 걸 기대해 보겠다라는 기대치에 비해서 아직은 마켓에 적응할 만한 여건이 안 돼 있다. 저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로봇이라는 것도 지금 요즘 4차 산업 얘기하고 저도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지만 로봇이 넘어야 될 가장 큰 과제는 뭐냐면 시장에서의 기대치를 어떻게 만족시킬 것인가 하는 것. 거꾸로 얘기하면 시장의 기대치를 어떻게든 낮춰갖고 현재 기술하고 만나게 할 것인가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 엔지니어들의 가장 큰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현재 기술은 이렇고 기대치는 높다면 로봇 시장은 그럼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 그렇진 않죠. 이게 넘기는 게 옆에 있으면 왔다 갔다 할 텐데. 제가 목소리가 잘 나면 얼마나 이걸 재미있게 설명하겠습니까? 저도 가깝게 죽겠습니다. 이게 무지하게 재미있는 답이인데 얘기를 하면. 자, 그런데 보면 실제로는 현실에서는 훨씬 다양한 수요 곡선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 파란 줄은 첫날 로봇 아시모 딱 본 순간부터 어떤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저 아시모가 숙제도 해주고 밥도 해주고 나랑 완전히 놀아주기 전 그런 아시모를 그런 로봇을 사겠다라고 그 기대치를 끝까지 유지하고 있는 사람은 기대치가 안 변해요. 맨날 요새 나오는 로봇 시시합니다. 저게 무슨 로봇이냐? 난 마징가 제드 나올 때까지 안 사겠다. 이런 분들한테 그 로봇 팔려고 그러면 200년은 기다려야 될 겁니다. 이분들한테 로봇 팔 생각하지 마세요. 자, 그럼 어떤 사람이냐면 기대치가 굉장히 낮은 사람이 있어요. 기대치가 무지하게 낮아요. 지금 있는 기술을 갖고 만들어주기만 하면 내가 사겠다. 뭐든지 만들어만 달라. 그게 어디냐? 군대입니다. 군대는 첨단 기술을 굉장히 좋아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 굉장히 완성이 안 돼 있고 부족하고 비싸고 불편하지만 그걸 다 이기고 꼭 쓰고 싶은 데가 군대. 자, 그 다음에 또 어디겠어요? 병원. 첨단 기술을 좋아하는 데입니다. 쉽게 말하면 첨단 기술을 이용하고 싶은 거. 첨단 기술의 특징이 뭐냐면 완성이 덜 돼 있고 굉장히 비쌉니다. 엄청나게 비싸서 우리는 살 엄두도 못 내요. 그 다음에 실제로 불편합니다. 실제로 군사용 로봇을 구동하기 위해서 군대 한 개 소대가 들러붙어서 조종해야 군사용 로봇을 조종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집에다 거 사놓고 온식구가 로봇을 조종할 수가 없어요. 너무 불편해요. 그러나 군대라는 곳은 사람의 생명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병원이라는 곳은 사람의 생명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의사가 훈련하고 몇백만 불짜리 기계를 사서라도 그걸 쓸 수 있는 거죠. 이 굉장히 기대치가 낮다. 기대치가 낮다는 뜻은 뭐냐면 이 기계가 불편한 거를 배우고 해갖고 사용법을 해서 이용해서 쓰고 그런 뜻입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영역이 엔터테인먼트 쪽입니다. 엔터테인먼트라고 말하면 리서치, 교육을 포함한 영역들입니다. 그런 쪽은 굉장히 첨단 좋아합니다. 첨단 좋아해서 지금 로봇가 많은 시장, 바이오 많은 시장들이 엔터테인먼트, 에듀케이션, 리서치 쪽에 굉장히 큰 시장이 있다. 그리고 또 하나 가능성의 시장. 아직은 우리 수요 기술 곡선에 미치지 못하지만 조금만 더 기대치가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조금만 더 발전되면 굉장히 잠재적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보는 곳이 리해빌리테이션 쪽입니다. 엘더리 퍼슨, 에이지드 퍼슨을 위한 것들, 재활 보조라든가 생활 보조 로봇이죠. 그런 로봇은 뭐랑 맞물려 있냐면 그 에이징 소사이티랑 맞물려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 쪽이랑 맞물려 있고 이 고령화 사회에서의 문제점은 이제 나이가 들면 멘탈리, 피지컬리 분명히 어떤 그 디피션시를 갖게 될 가능성이 이제 높죠. 그럴 때 누가 도와줘야 되는데 사람은 다른 사람의 물리적인 도움을 받는 순간 그 사람의 삶의 질은 바닥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누가 나를 몸을 씻겨주고 누가 나한테 밥을 먹여주고 누가 화장실에서 나 뒤처리를 해주고 하는 순간 그 사람의 삶의 질은 바닥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자, 그걸 어떻게 막을 것이냐? 그걸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로봇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자다가 내 의지로 물을 먹고 내 의지로 화장실을 가고 내 의지로 그것이 1시간이 걸리더라도 눈짓 손짓 뭐 이렇게 하고 뭐 배를 뭐 이렇게 해서라도 어쨌든 내 의지로 물을 먹고 화장실 가서 처리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의 삶의 질은 굉장히 높게 유지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아직은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아직은 불편해서 쓰고 있지 않지만 좀 더 니즈가 강해지고 그다음에 기술이 발전된다면 이쪽에 굉장히 잠재적인 시장이 있다. 그래서 요즘 로봇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을 어떻게 기대를 하고 있냐면 좀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로봇의 기대치를 굉장히 높은 것을 이런 분을 충족시키려고 지나치게 노력을 하다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페이크처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그걸 어떻게 조정하느냐가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숙제죠. 그래서 이런 걸 머릿속에 넣으면서 앞으로 이제 어떤 로봇가 이제 존재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누르면 되는 거예요.
이거 유명한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에서 만든 아틀라스라는 로봇이죠. 뭐 이런 로봇이 이제 우리한테 도움을 줄 거라고 이제 믿고 있는 거죠. 요즘 알파고 이후로 TV에서 굉장히 많이 소개되는 그림들인데, 저보고 로봇 학대한다고 또 막 해요. 저 로봇을 이렇게 학대하면 되겠느냐. 이제 이렇게 말하고 아프겠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제가 아파 보이니까 쟤한테 세금 좀 걷어야 되겠다. 뭐 이런 얘기하고, 이제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또 이런 그림도 있습니다. 집에 저런 걸 갖다가 이제 가사 도우미 로봇이라고 그래요. 저게 집에서 왔다 갔다 하면 별로 기분이 썩 좋을 것 같진 않은데, 어쨌든 저런 걸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제가 지금부터 한 열 몇 가지를 요새 나온 로봇을 순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군대에서 지뢰를 제거하거나 하는 로봇들이에요. 이 로봇들을 쭉 머리에 넣으시면서 도대체 제가 이런 기술들이 어떻게 구현이 가능할까라는 것을 머릿속에 상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건 이제 휴보 로봇이죠. 휴보 로봇, 이건 재난 상황에서 했던 로봇을 이제 그 상황을 지금 일부를 지금 멋있게 찍은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주 꽤 특정한 목적을 위한 이런 로봇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런 장애물을 통과하거나 치우거나 하는 이런 걸 할 수 있겠죠. 뭐 이런 로봇들은 세계적으로 많습니다. 여기 아까 아틀라스라는 로봇도 있고, 인간형 로봇 형태로서 이건 이제 달 탐사용 로봇이죠. 이거는 이제 그 우주에서 탐사하는 로봇. 그다음에 저거는 재난을 구조하기 위해서 특별히 만들어진 로봇들. 그다음에 이건 이제 일본의 아까 말 아틀라스 로봇. 이거 일본에서 만들어진 산업용 로봇입니다. 그래서 이건 실제 사람과 같이 일을 하면서 컨스트럭션을 하거나 할 수 있는 로봇들. 그다음에 이거 이것도 같이 일본 로봇이고요. 요거는 이제 유럽에서 만들어진 인간형 로봇들이고, 사실 이 로봇들은 옛날에 그 달파 로보틱 챌린저라는 곳에 나와서 저희 로봇이랑 저희 로봇 가운데 있네요. 경쟁에서 저희가 당당히 1등했던 경험 있는 그런 로봇입니다. First US deployments. 그다음에 이제 이런 서비스 로봇이죠. 페퍼라고 Can you tell me 많이 where the 들어보셨을 nearest 겁니다. restroom is? You can find the closest 그래서 저것이 이제 그 사람 생활 환경 속에 Okay, I 들어와서 can see it. Thank you.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How 이제 about 그 한 coffee? 4년 전에 출연한 것이고, 이거는 아시다시피 소프트뱅크에서 알데바란이라는 회사를 1억 달러 주고 이제 에퀴짓 한 다음에 산 다음에 M&A를 한 거죠. 한 다음에 그다음에 처음으로 발표된 이 로봇입니다. 이건 물류 로봇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실어주고. 이런 이제 지금 하는 로봇들은 뭐냐면 전부 다 로봇이 공장 안에 있다, 공장 밖에 나와서 실제로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이런 로봇들입니다. 요건 이제 호텔 서비스 로봇이죠. 사비오케라는 로봇인데, 호텔에서 손님이 이제 콜을 하면 불러서 이제 음식이라든가 룸 서비스는 아니고 딜리버리 하는 용도로 이제 쓰게 된 이런 로봇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로봇이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라는 상상이 실제로 구현된 예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또 지브라는 로봇도 있어요. 뭐 이런 거 많이 있죠. 요새 스마트 스피커라고 말하는 분야들입니다. 국내에도 이제 많이 있죠. KT에서 나오고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분은 이거 로봇이냐 아니냐 뭐 이렇게 하는 수도 있지만, 어쨌든 로봇이라고 부르니까 로봇으로 분리해 본다면 그것도 로봇의 일부라고 볼 수 있겠죠. Sometimes the suit interprets 이 those 있는 electrical 로봇입니다. signals more 이거 quickly than 입으면 the 힘이 wearer's 세진다고 muscles. In other words, 하는 이제 it 있는 moves 로봇이죠. before the human muscle IM맨의 does. 모델이 되기도 The next 했고, developers expect when the 하고 suit 있는데 becomes 이런 commercially 것도 available, 그럼 저게 they 정말 hope within the 팔리나? next few 저걸 입고 years, 누가 힘을 it'll likely 쓰지? cost 라고 somewhere 말하면 around 아직 대답을 잘 못하는 $20,000. 거예요. 왜냐하면 저분은 힘이 쓴다고 New York 그러는데 막상 군인한테 입혀봤더니 자꾸 벗어요. 뭐 왜 벗냐 그랬더니 걸리작거려서 못 입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힘 쓸 때는 좋은데 화장실 가려면 가려서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힘 안 쓸 때는 걸리작거리고. 그러니까 아직은 저것이 갖고 있는 날 편하게 해주는 효과 대 나를 귀찮게 해주는 효과를 놓고 볼 때 귀찮게 하는 효과가 이제 많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럼 귀찮게 하는 요소를 줄이고 또 편한 요소를 증가시킬 것인가? 그 문제가 풀어야 될 문제들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 뭐 멀쩡한 사람 자꾸 불편하다고 하니, 그럼 아예 불편한 분한테 입혀보자. 그러니까 다리를 못 쓰는 분한테. 그래서 입는 것이 이제 이런 그 재활 로봇이라든가 요새 말하는 보행 보조 로봇들이죠. 그리고 실제로는 보행 보조로 쓰기 굉장히 위험합니다.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사실은 재활 목표로 99.9%는 쓰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병원이라는 이런 환경 속에서 저걸 입고 걸음걸이 연습을 막 하면 근력이 향상되고, 결국은 이걸 빼고도 자기가 걸을 수 있다는 걸 목표로 하는 연구지, 아직은 이걸 입고 길거리를 다니기에는 아직은 좀 거리가 멀다. 이게 수술 로봇이죠. 수술 로봇이라고 다빈치라고 아주 굉장히 유명한 수술 로봇입니다. 이 로봇은 이제 이게 지능 로봇이냐 무슨 로봇이냐, 사실 이거 산업용 로봇입니다. 산업용 로봇이라는 건 아까 모두 얘기했지만
산업용은 디터미니스틱하고 자기가 뭐 생각하는 게 아니라 주어진 명령대로 그대로 1대1로 수행하는 걸 산업용 로봇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건 산업용 로봇이죠. 이왕 뭐 나왔으니까 얘기를 좀 첨언한다면 이 로봇이 이 얼마에 팔리냐면 300만 달러 정도에 팔립니다. 이제 30억에서 40억 정도 하는 좀 기계인데, 자, 이 산업용 로봇이 뭐 이렇게 비싸냐? 여기 보면 이제 여기 팔이 세 개가 보이죠? 이 레이저인가요? 여기 보면 팔 세 개가 이렇게 있는데 요 하나당 모터가 한 6개에서 많아봐야 10개 정도의 작동기가 있습니다. 그럼 저거 다 합치면 3개니까 30개 정도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로봇이라 그러면 로봇을 살아갔어요. 살아가면 얼마일까? 라고 물어보면 로봇은 보통 모터가 몇 개이냐? 이걸로 값을 결정합니다. 축수라고 그러는데 한 축 로봇은 얼마? 두 축 로봇은 얼마? 그런데 거기에 또 하나 팩터가 있어요. 이것이 장난감이다. 장난감이라고 그러면 축당 가격이 보통 10달러입니다. 10달러, 만 원. 그래서 장난감 가면 한 5만에서 10만 원 사이에 모터 덕지덕지 붙은 걸 살 수가 있어요. 만약 이것이 가전제품이라고 말한다면 청소 로봇이라든가 세탁기라든가 하면 축당 10만 원 오다입니다. 오다가. 그러니까 몇십만 원 정도에 우리가 구입할 수 있습니다. 청소기, 세탁기 다 이런 것들 보면. 이것이 과학 교재, 대학교에서 쓰이는 연구 기자재로 가면 축당 100만 원이 됩니다. 보통 학교에서 쓰는 많은 로봇들이라든가 장치들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사이에서 보통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것이 산업용 로봇이 되면 축당 1,0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산업용 로봇은 6축 로봇 그러면 6천만 원입니다. 3축 로봇 그건 4천만 원. 뭐 크기에 따라 차이가 있죠. 대충 몇 천만에서 1억 사이를 다 왔다 갔다 하는 게 산업용 로봇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거 뭐라고 그랬죠? 산업용 로봇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모터가 몇 개라고 했습니까? 30개라고 그랬죠. 축당 1,000만 원이면 얼마예요? 3억. 자, 근데 의료용 로봇이기 때문에 축당 1억이 되는 겁니다. 30억. 부른 게 값이죠. 자, 이게 만일 군사용 로봇이라면 축당 10억입니다. 군사용 로봇은 크루즈 미사일 다 몇십억이에요. 자, 뭐 런치하는 것들, 드론들 날아다니는 군사용 드론들 가면 다 몇십억 단위입니다. 이거 그냥 우주용이다. 우주용. 화성 간다. 그럼 축당 100억이죠. 그다음부터는. 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 기술을 구현하는 빌딩 블록이라는 건 굉장히 단순해요, 사실은. 그래서 뭐 100억짜리나 10달러짜리나 무슨 뭐가 이상하게 들어간 게 아니라 거기에 보면 코일, 자석, 코일이라는 건 굴입니다. 그냥 99.9% 굴이에요. 거기다 뭐 다이아몬드 바른 것도 아니고 금줄 들은 것도 아니에요. 단지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엔지니어링하고 어떤 목표에 따라 가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큰 이제 가격 차이가 있다라는 걸. 제가 뭐 수로봇 자체에 대해서 말씀드리니까 이제 general라는 말씀만 드리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산업용 로봇입니다. 역시 말하니까 목소리가 풀리네요. 이게 우리가 잘 아는 산업용 로봇인데 아까 말했듯이 산업용 로봇이 도입된 거는 60년대 초반이고 산업용 로봇이 완전히 꽃을 피운 시기는 80년대입니다. 80년대에 와서 전 세계적으로 산업용 로봇이 거의 자리를 다 잡고 표준화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동차 공장에 이제 들어가 있는 예인데 그 당시에 그 산업용 로봇이 도입될 때는 첫째는 인건비 얘기가 있었어요. 사람 너무 말을 안 듣는다. 로봇을 바꾸자. 그래서 그때 뭐라고 그러냐면 그 사람의 5년치 인건비가 로봇 값이라면 바꾸겠다고 했어요. 요새로 말하면 요새 근로자 임금이 뭐 5천만 원, 한 6천만 원 된다고 치면 평균이 그러면 한 2, 3억 정도면 그 로봇으로 한 사람 바꾸겠다. 뭐 이런 생각이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제 로봇을 바꿨더니 일어난 일이 뭐냐면 로봇을 해서 인건비가 싸진 게 아니라 제품의 퀄리티가 올라가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계 자동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기계가 자동화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누가 캡틴이냐면 누가 제일 센 사람이 조립공입니다. 조립공. 조립공은 이 부품 저 부품 갖다 꽂고 안 맞으면 망치로 때려갖고 바꾸 구멍 넓히고 드릴 뚫어가고 딱 조립하면 기계가 나와요. 근데 로봇으로 하면 절대로 로봇은 완전히 눈 감고 나서부터 봤기 때문에 부품 자체가 표준화가 돼 있지 않으면 조립을 못합니다. 자, 부품 표준화하기 위해서는 부품 표준화해서 부품 퀄리티가 엄청나게 좋아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자동차 라인을 깔면서 제일 고생했던 게 뭐냐면 지금 여기도 보다시피 그 로봇가 제일 광범위하게 쓰이는 게 자동차입니다. 지금 산업 구조로 보면 현재 제조업 기준으로 100명 기준으로 로봇이 평균 들어가 있는 게 OECD 기준이 3.5대입니다. OECD 평균이. 자동차에서는 11대예요. 우리나라도 12대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미 이 생산 이런 공장에서의 로봇 보급률이 자동차에 높아요. 자, 왜 그랬냐면 그래서 판금을 시작을 했는데 판금하고 들었더니 판금은 어떠냐면 이 평평한 철판을 프레스로 뿍 찍으면 어떤 모양이 나옵니다. 나와서 그놈을 갖다 이제 나온 놈 두 개를 붙여야 되는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딱 붙였더니 안 맞는 거예요, 이가. 왜 그런가 봤더니 쇠라는 건
탁 찍었다 딱 빼면은 쇠가 했다 돌아봐요 뒤로 조금. 그래서 구부렸더니 딱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돌아오는 것만큼 더 해가고 찍어줘야 돼요. 그래야 돌아온 놈이 원래 똑같아지는데 그래서 열심히 그거 다 계산 찍었어요. 그랬더니 다 중구난방인 거야. 가봤더니 어제 들어온 쇠의 성질하고 오늘 들어온 쇠의 성질하고가 틀린 겁니다. 포철로 달려갔어요. 그래서 야, 쇠 좀 균질하게 만들어 와라. 그랬더니 우리 그런 기술 없다. 이걸 일본 철판을 사다 쓰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그 자동화 라인에 대한 철판을 들고 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좋은 철판을 써요. 포철을 열심히 가서 그걸 개발했어요. 그런 것들이 나사막 공장부터 시작해서 벨트부터 모든 영역까지 하가 되니까는 결국 어떤 일이 생겼냐. 자동차 퀄리티가 무지하게 좋아진 겁니다. 고장 안 나요. 어느 순간부터. 어쨌든 간에.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거꾸로 돌아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케이 이제 됐으니까 요새 일자리도 부족하다고 하니 로봇 싹 치우고 사람이 해보자. 사람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나오는 것이 로봇이 사람의 일자리를 뺏는다라는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일자리를 뺏겼던 분이 10년 전에 뺏겨갖고 내가 정말 잘했네 로봇을 뺏겼어 하고 그 10년씩 로봇이 어떻게 하나 내가 보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될 거냐면 야 10년 전에 인간이 저 일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야? 말도 안 된다 라는 일을 로봇이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어쨌든 로봇이 사는 위해서 하고 있는데 이제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 80년대에 꽃을 핀 로봇이 인더스트리에 잡은 이후로 그럼 로봇이 그 속도로 계속 자리를 갖다 유지하면서 숫자가 늘어나느냐? 사실 그렇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정체되고 마는 거예요. 안 늘어나는 겁니다. 로봇 숫자가. 왜 안 늘어나 봤더니 로봇이 할 수 있는 일들은 다 로봇을 했는데 지금은 로봇이 할 수 없는 일들만 남은 겁니다. 근데 보면 세상의 일들이 대부분이 로봇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기는 앞으로 사람의 일은 로봇이 다 뺏어간다고 믿고 있지만 사실은 안 그래요. 사실은 로봇이 뺏어갈 일이 거의 없는 뺏어갈 일을 다 뺏어갔어요. 없습니다. 뺏어갈 일이. 일단 벌써 뺏어갔겠죠. 벌써 현대자동차 직원들 한 명도 없어야 되는데 아직도 수만 명이 일을 하고 있고 로봇이 있어봐야 그게 10분의 1 정도가 로봇이 있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노조도 많이 하고 30년 동안 시달림을 당했는데 싹 로봇을 왜 못 바꿨겠어요? 안 바꿔지는 겁니다. 이건 로봇이 할 수 있는 딱 정해져 있어요. 그거밖에. 결국 사람이다 해되는 문제들이. 자,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어디서 그런 문제가 생겼는가 이렇게 봤더니 로봇은 주변과 상호작용을 못합니다. 상호작용을 못한다. 상호작용을 못한다. 상호작용을 못해. 로봇은 자기가 주어진 일에 눈 감고 이렇게 꽂을 뿐이지 주변을 둘러보고 나서 이 사람이지가 천천히 하자라든가 이런 일을 못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자동차 보면 뭐 케이블이 복잡하게 엉켜 있는데 이놈을 주섬주섬 잡아갖고 푹푹 꽂고 빨간 거 노란 거 튀어갖고 여기 탁탁 치고 의자에 뭐 탁탁 로봇이 절대로 그런 일 못한다. 그거는 사람의 감촉과 주변의 상호작용과 엄청난 수준의 인지 능력과 그다음에 그걸 아주 미묘하게 다룰 수 있는 속끝의 감각과 이런 것들이 다 갖춰져야지만 가능한 일이라는 얘기죠. 근데 그것은 로봇을 접근해봤더니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많은 로보티스트들이 하는 연구가 뭐냐면 그런 거 해보자. 그게 바로 협동 로봇입니다. 그런 거 해보자. 이런 거 한번 이런 거 지금 보는 거, 뭐 이게 쓰는 거, 뭐 조립해서 갖다 끼는 거, 애매한 거 갖다 하는 거 이런 거 좀 해보고 싶은 겁니다. 뭐 이런 거 종이 접기, 뭐 이런 거 이거 뭐 애들 초등학생 하는 거 말이야. 이거 갖다 로봇 앉아 그거 몇 천만짜리 로봇 종이 접기를 하고 있고 잘 하겠어요 저거 종이 잘못 넣으면 찢어집니다. 쭉 찢어버려요 제가. 그것도 또 센서 붙여갖고 좀 안 찢어지려고 해보고 말이야. 해봐야 애들은 너 해봐 그럼 한 놈 갖고 저거 갖고 그냥 매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보면. 이거 사람 못, 이거 로봇이 잘하는 겁니다. 원래 이런 거 이렇게 막 이런 거 잘하는데 어찌됐든 지금 이 로봇이라는 게 그 경계에 와 있다. 자, 지금까지 제가 로봇을 뭐 여러 가지 그 재미있는 로봇들을 보여드렸는데 다시 정리해 보면 로봇은 홈서비스 로봇이 있다. 홈서비스 로봇이 있다. 사실 홈서비스 로봇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애매한 로봇도 없습니다. 도대체 뭐가 홈서비스냐? 청소 로봇이 홈서비스냐? 집에서 뭐 빨래 주는 게 홈서비스, 그럼 세탁기 있는 것 같고, 뭐 요리해 주는 거, 이제 레인지 대표 먹으면 다 나오는 것 같고, 도대체 뭐가 홈서비스 로봇이냐? 우리 생각에는 있어요. 누림은 있습니다. 누림은 뭐냐면 영화에 나오는 거예요. 뭐 아시모 같은 후이버 같은 로봇이 있었고, 나 왔니고 놀아도 주고 숙제도 해주고, 뭐 빨래도 해주고 밥도 해주고, 뭐 이런 거 생각하고 있는데 없죠 그런 로봇은 나올 것 같지도 않고. 그럼 요거 빼고 저거 빼고 나면 남는 게 뭐냐? 그게 이제 요새 스마트 스피커 같은 겁니다. 근데 그것도 사실 뻔한 것만 물어봐요. 뭐 날씨가 어때? 이렇게 밖에 보면 되잖아요. 오늘 어떤 영화가 재밌어? 그거 보고 물어봐야 됩니까? 그거 그냥 그러니까 다 아는 것만 물어보는 거죠. 이렇게 그다음에 효리가 어디 갔니? 뭐 이런 거라든가 사실 쓸데없는 것만 물어보고 있지 보면 쓸만한 거 물어보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쓸모있는 게 누구네 집에 전화 걸어줘. 뭐 이런 거 같은 거. 이제 그런 정도가 홈서비스냐?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 홈서비스 애매하지만 그러나 사람은 끊임없이 왜냐하면 저기 수요가 있으니까
수요가 있으니까 뭔가 사람이 많이 살 것 같으니까 얘기를 합니다. 아까 말했던 메디컬 로봇 제가 말씀드렸고요. 밀리터리 로봇. 저것도 왜 그러면 밀리터리 로봇하고 이런 곳에 수요가 있느냐? 로봇 사는 사람들은 누가 로봇을 사냐면 로봇이 필요한 사람이 삽니다. 필요한 사람. 왜 내가 로봇을 안 사냐면 필요가 없어서 그래요. 갖다 놔봐야 아무짝에 쓸모가 없습니다. 안 사요. 나 이거 없으면 죽겠다. 군대입니다. 군대. 보세요. 저기 뭐가 있냐면 상자가 하나 있어요. 저거 열어야 우리가 나갑니다. 저거 열어야 나가는데 열놈이 앉아갖고 야 네가 열어라, 네가 열어라. 하겠어요 그거? 짱개비에서 진 사람이 하자고 그것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찝찝하니까. 그러면 야 우리 돈 모아갖고 저는 이런 로봇 사갖고 리모컨으로 조종해서 한번 열어보자. 그럼 박수 막 칠 거야. 야 그러자. 얼마냐? 1인당 1,000만 원씩 내라. 야 저게 뭐 이렇게 비싸냐 말이야. 그럼 네가 해라 엄마 네가. 알았다. 1,000만 원 꽂으라도 내갖고. 불편하고 비싸고. 그래도 뭐잘 고장도 나요. 가다 보면 거꾸로서 또 안 가요. 뭐 전파 끊어졌다고 그러고 아까 휴보 봤잖아요. 뭐 문 열었는데 이런 거 가서 막 10분씩이나 걸려갖고 문 열고 뒤로 나가 떨어지고. 그래도 무릎 몇 억씩 한다고 그러고. 그러면 그렇게 불만이면 네가 가서 하라 이거야. 네가 가서. 네가 가서 하라 이거야. 네가 가서. 자, 이 정말 피와 총알 막 날라올 때 누가 가겠냐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이 군대 씁니다. 병원에 가갖고 아까 다빈치라는 로봇을 쓴다고 그랬는데 그게 처음에 굉장히 어려웠어요. 어렵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매출이 늘어났습니다. 값도 100만 불에서 300만 불로 금방 뛰었어요. 전립선, 남자 전립선 수술에 특효 수술이 된 겁니다.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전립선이라는 것이 몸속 굉장히 깊은 곳에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주변 조직이 굉장히 민감한 게 많아서 보통 수술을 뭐 맹장 수술도 마찬가지지만 이 발병 부위는 정말 코딱지만한데 거기를 도달하기 위해서 이 티슈의 손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찍고 그다음에 이만 주먹손이 들어가고 찌뻑찌뻑하고 뭐 다 헤쳐놓고 나서 꼬매고 나서 해놓고 나면 상처 이따만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회복하는데 이 전립선 수술은 굉장히 예후가 나쁘답니다. 남자가 임포텐스가 될 가능성도 무지하게 높고, 그다음에 배뇨 작용이 나빠져가고 평생 기저귀 차이 되고, 그다음에 설사 그런 것이 극복한다 할지라도 리카버하는데 6개월이 걸려요. 여러분들 치과 가서 한 일주일만 이빨 없어봐요. 한 반 죽습니다. 갑갑해서. 근데 6개월을 기저귀 차고 뭐 임포텐스라는 소리 듣고 다니고 그러면 기분 좋겠습니까? 자, 이놈을 딱 갖다 놨더니 이거는 일단 포트 3개나 4개의 구멍을 뚫고 1cm짜리를 들어서 딱 그 부위만 수술하고 나옵니다. 나오고 나면 저는 뭐 안 해봤지만 환자들 말에 의하면 3일이면 걸어다니면서 출근한대요. 그냥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배뇨 문제도 없이. 자, 그러면 의료보험이 되는 컨벤셔널 수술을 갖다 50만 원 주고 할 거냐? 아니면 돈 꼬갖고 1,500만 원 주고 저 수술을 할 거냐? 다 돈 꼬갖고 저 수술을 받는 거예요. 생각해봐. 끔찍하게 6개월 동안 기저귀 차고 다니고 야 내가 빚을 내서라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누가 로봇을 쓰느냐? 가장 갈급하고 데스퍼레이틀리 니즈한 사람. 여러분 여기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안 사는 겁니다. 그다음 위험 환경에서는 아까 말했듯이 뭐 원재력이 오염이 됐다든가 뭐 불이 났다든가 그다음에 우주에 가야 된다든가 도달할 수 없는 곳에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당연히 필요하겠죠. 아까 말씀드린 엔터테인먼트, 에듀케이션 리서치 쪽 아까 다시 주목하지 않겠습니다. 리해빌테이션 로봇. 자, 지금까지 이 로봇들을 갖다 이제 이렇게 쭉 이제 적어놨는데 여기 본 로봇을 다 적어 있어요. 뭐 청소 로봇부터 아트라스 로봇까지 다 있는데 자, 이것이 지금 어떻게 이 기술적으로 매핑이 되겠는가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그래프를 하나 그려놨는데 이 가운데 축을 기술, 순전히 기계적인 기술. 이 로봇을 만들려고 그러면 로봇은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크게 두 가지 축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뭐냐면 모빌리티, 힘을 쓰고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좋으냐 하는 게 하나의 축입니다. 거기에 어떤 좋은 센서가 들어가냐, 어떤 좋은 액추에이터가 들어가느냐, 얼마나 힘센 모터가 들어가냐, 그다음에 얼마큼 최신 기술을 사용하느냐 이런 축을 제가 이 가로축으로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컨벤셔널 테크놀로지 아주 잘 알려져 있는 기술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어드밴스하고 이머징 아주 신기술, 새로 태어난 기술, 그다음에 컨벤셔널하지 않은 특이한 기술들. 이건 정말 기똥차다. 이런 기술까지 이 로봇들 한번 여기다 로케이트 해보겠습니다. 쭉 놓고 이 세로 축은 뭐냐면 이것이 얼마큼 똑똑하냐, 지능적, 자율적인 요소가 큰가. 아까 말했지 이제 로봇은 두 개, 모빌리티와 오토노미 두 개로 이루어집니다. 얼마큼 자기가 스스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좋은가. 명령 따르지 않고 스스로 할 수 있냐. 그걸 세로 축으로 놓고 아까 그 수많은 로봇들 여기다 매핑해 보겠습니다. 한번 어디다 놓을까 한번 매핑을 해보겠습니다. 이건 마우스가 필요하네요. 마우스 좀 꽂아놔야겠습니다.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려고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저도 아직 해결하지 못한 문제고 우리가 같이 공동적으로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 마우스입니다. 이건. 마우스를 여기다 꽂고 스위치를 키면 이제 마우스가 작동하겠죠? 됐습니다. 오케이. 자, 자 그럼 명백하게 산업용 로봇은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컨벤셔널한 것부터 꽤 어드밴스한 것까지 다 있지만 지능의 요소는 전혀 없습니다. 그냥 프로그램대로 움직여요. 자, 이 산업용 로봇의 위치입니다. 자, 그럼 한번 이제 하나씩 놔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수많은 로봇들이 있는데, 자, 그러면 아까 밀리터리 로봇, 요걸 한번 끌어다가, 아이고, 뭐야, 이거. 요거를, 자, 여기 이제 밀리터리, 에디팅 모드로, 밀리터리 로봇을 내가 잡아갖고, 밀리터리 로봇을 끌어다 놓는데, 이것이 밀리터리 로봇이 굉장히 똑똑합니까? 아니면 멍청합니까? 아니면 기계적으로 뛰어납니까? 현재까지 밀리터리 로봇은 똑똑한 로봇은 하나도 없어요. 시킨 대로만 합니다. 그렇지만 기술은 꽤 뛰어나 있다. 뭔가 모르게 어드밴스한 테크놀로지가 있다. 자, 여기다 갖다 놓겠습니다. 뭐 반대하면 반대해도 됩니다. 자, 그다음에 아까 백스터라는 로봇이죠. 백스터가 그 협동 로봇입니다. 협동 로봇. 아까 말했던 뭐 이렇게 빗질하고 했던 빗자루질 했던 그 로봇입니다. 자, 그 로봇 어디까지 있을까요? 그 로봇은 사실은 기계적인 기술은 굉장히 뛰어나지가 않아요. 근데 거기다가 어느 정도 주변과 힘을 인식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한 요 정도에 위치하면 적합하다고 봐요. 그렇다고 얘가 아주 똑똑해서 세상 일을 스스로 해결하느냐? 그런 거 없습니다. 거의 시킨 대로 하면서 그냥 약간 힘을 감지할 수 있는 정도? 저거 움직이네요. 다 떠났습니다. 자, 다빈치 로봇. 이 다빈치 로봇, 아까 뭐 이제 수술했던 로봇인데, 이걸 아까 말했지 100% 의사의 지시만 따르지 전혀 자기가 스스로 뭐 수술 마음대로 오늘 하기 싫은데 뭐 하지 말까 이런 생각 안 합니다. 그냥 하는 대로만 하는 거지. 자, 기술이 뛰어나냐? 사실 거기는 굉장히 컨벤셔널한 기술이 쓰이고 있어. 모터하고 아주 입증된 기술만 쓰이고 있지 여기에 첨단 기술이라고 말할 뿐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디자인이 첨단이고 하니까 이것 좀 첨단도 사실 요 정도에 위치하도록 지능은 더 떨어집니다. 뭐 이거 정도. 지능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러나 기계적으로는 첨단이다.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아틀라스 로봇. 아까 그저 막 걸어다니고 했던 로봇. 자, 그럼 보면 상당히 기계적인 기술은 뛰어난 것 같지만 사실은 유압이기 때문에 전혀 뛰어난 건 아니에요. 완전히 컨벤셔널한 기술이고 그리고 그게 똑똑한 거 아직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중심도 잘 잡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능을 인정해서 한 요 정도에 플레이스 하겠습니다. 한 요 정도. 그다음에 서비스 로봇. 서비스 로봇 뭐 대표적인 게 우리 뭐가 있을까요? 서비스 로봇 존재하지 아까 호텔 서비스 로봇 아까 밥 날라줬던 거. 그거 보면 아주 기술 자체는 아주 컨벤셔널하고 그다음에 길 찾는 정도의 길을 찾아가서 벽을 인지할 수 있는 게 지능. 한 요 정도 합시다. 뭐 지워지네. 박스로 겹치네. 이거 뭐야 이거. 자, 뭐 이렇게 놓읍시다. 제가 대충 이렇게. 자, 클리너 로봇. 우리 청소 로봇은 어디 찐들어요? 청소 로봇. 청소 로봇도 보면 기술이 별로 그게 로봇이 뭐 첨단 기술이 들어간 것 같지는 않고 단지 좀 카메라가 있고 그래갖고 이것도 좀 뭐가 똑똑해 보이고 좀 근데 멍청하죠. 보면 이 청소 로봇 보면 굉장히 멍청합니다. 사실은 보면 갑갑해요. 이런 거 다 감안해서 뭐 이 정도 뭐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 휴보 로봇. 이거 어디 가면 좋을까? 휴보 로봇. 이거 시원치 않죠? 이거 안 잡히지? 잡혔습니다. 이것도 보면 사실 지능이 하나도 없어요. 보면 시킨 대로는 이렇게 하지. 그다음에 기가 좀 복잡하니까 뭐가 첨단 같으니까. 근데 아틀라스가 우리 거보다 좀 더 첨단 같죠. 이거 좀 밑으로 넣어갖고 여기. 오케이. 그다음에 이거 뭐야? 요새 자율주행. 자율주행도 로봇이라고 듣나? 자율주행은 어디 들어가겠느냐? 자율주행은 기술적으로는 하나도 없고 센서가 좀 좋습니다. 그래서 센서들이 좋고 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약간 첨단이면서 이 사실 그래요. 길을 잘 찾고 그다음에 이게 사람인지 길인지 어느 정도 구별할 능력이 있으니까 한 이 정도에 갖다 놓읍시다. 그렇다고 이 여기로 올라가려면 자기가 막 알파고는 어디가 알파고로 안 적어놨네. 이거를 지보를 알파고라고 생각해요. 알파고라면 알파고는 기계 놓고 그냥 머리 반쪽은 요쯤에 있겠지. 뭐 생각만 사실 그것도 사실 별로 생각하는 것도 없어요. 사실은 보면 어쨌든 이렇게 해봅시다. 자, 페퍼도 뭐 내가 이 동네입니다. 다 여기에요. 뭐 드론은 뭐 기계적인 것만 있죠. 그다음에 이거 뭐야? 협동 로봇도 뭐 대충 이 정도. 자, 그다음에 물건 나르는 거 다빈치 다 됐습니다. 자. 보면 게다가 사실은 보면 여기에 지금 기술에 이렇게 몰려 있지만 사실은 여기까지는 이미 다 컨벤셔널한 기술로 이미 흡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즘은 축 자체를 좀 옮겨놔야 돼요. 세로 축을 가나? 세로 축이 사실 이 정도로 이전돼 있습니다. 지금 이게 거의 컨벤셔널한 기술에 속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한 지능이라고 말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요즘 뭐 거의 보통기도 계속해요.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우리가 기술이 굉장히 발전했다고 그러고 막 어드밴스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뒤집어 놓고 보면은 그냥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겉으로 보기 폼나 보이지 속을 들여다보면 거기서 거기다. 내가 왜 이렇게 장사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막 뭐 이게 좋다고 말을 해야 되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지금 언론이니 저널이니 이런 데서 지나치게 그 비현실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좀 현실적으로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이 목소리가 다 풀렸네요. 역시 좀 말을 해 풀립니다. 이거 어디 갔나? 이거 뭐야? 다음 장 가려면 오케이 제가까지 왔고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문제로 돌아가면 다시 한 문제 한번 설명드립니다. 아까 말했듯이 처음에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세계는 산업용 로봇이 있고 그다음에 AI 로봇이 있다. 이제 지능형 로봇이 있다. 전 산업용 로봇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산업용은 디터미니스틱한 로봇이다. 다 결정된 대로만 움직여주는 로봇을 우리가 산업용이라고 부르자. 그럼 지능 로봇은 뭐라고 그러냐? 이건 저 어떻게 정의하면 셀프 서바이빙 로봇.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로봇. 그게 지능 로봇입니다. 셀프 서바이빙 로봇. 대표적인 셀프 서바이빙 로봇이 하나 있어요. 딱 셀프 서바이빙 스스로 오퍼레이터 없이 생존하는 로봇이 한 종류 있습니다. 청소 로봇 집에 갖다 놨더니 잘 살았잖아요. 집에 가서 밥도 먹고 청소했다 쓰고 밥도 먹고 지금 유일하게 오퍼레이터 없이 스스로 생존하는 로봇은 청소 로봇입니다. 자, 그 AI 로봇에 들어가요. 뭐 기술은 별로 안 좋아 보이지만 어쨌든 AI 로봇. 자, 그러면 세상에 두 종류 로봇밖에 없냐? 사실은 실제로 굉장히 많은 로봇이 어디에 속하냐면 뭐야 이거 자꾸 이렇게 넘어가지? 그것이 이 중간에 새로 존재하는 로봇이다. 제가 프로페셔널 로봇이라고 말을 하는데 전문가 로봇이라고도 말을 할 수 있죠. 이건 뭐냐면 오퍼레이터 베이스드 서비스 로봇입니다. 다시 말해서 트레인드 오퍼레이터가 조종하는 로봇. 자, 그런 로봇들이 존재합니다. 아까 말한 산업용 로봇은 완전히 프로그램돼 갖고 완전히 고정돼서 그냥 아예 고착된 로봇. 이놈은 완전히 스스로 서바이브하는 로봇. 여기는 트레인드 오퍼레이터가 조종하는 로봇. 대표적인 뭐예요? 드론입니다. 자율차도 여기에 속해요. 자율차도 스스로 가는 게 아니라 운전사가 앉아갖고 적당한 정도의 커맨드를 줘야 운전면허증 있는 사람이 가야 여기에 움직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디터미니스트 로봇, 하나는 셀프 서바이빙 로봇, 제가 붙인 말들이에요. 하나는 오퍼레이터 베이스드 서비스 로봇. 자, 이걸 한번 본다면 우리가 이제 관심 있는 건 바로 이쪽입니다. 이쪽도 이 정체가 뭐냐? 자, 이 트레인드 오퍼레이터 서비스 로봇은 특징이 뭐냐면 이거 조종하는 사람은 트레인드 오퍼레이터가 조종합니다. 라이선스가 있는 사람이 훈련된 사람이 로봇을 조종해요. 그럼 로봇의 저쪽 엔드, 로봇이 사용되는 쪽은 어떠냐면 이거는 일반적인 untrained public, 전혀 모르는 아주 일반인들이 이쪽 대상입니다. 대상인데 여기에 또 뭐가 있냐면 이쪽은 이것이 존재하는 물리적인 세상이 있어요. 여기 이 로봇의 밖에는 누가 있냐면 이쪽에는 오퍼레이터가 있고 로봇이 노는 동네는 이런 물리적인 세계와 그다음에 전혀 이 로봇에서 무식하기 짝이 없는 이런 대중들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이 로봇이 놀아야 돼요. 자, 어떻게 하고 있냐면 첫째, 이 로봇은 이 피지컬 인바이러먼트라는 상호작용을 해야 됩니다. 상호작용하는 벽 다 박습니다. 자기가 사방을 인지하고 벽 부딪히면 피해가고 다 하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언트레인드 퍼블릭하고는 절대로 인터랙션하면 안 된다. 인터랙션 not allowed. 이게 지금 우리의 문제입니다. 날아가는 드론을 갖다가 언트레인드 퍼블릭이 막 잡는다든가 난리가 나요. 그냥 추락이거나 상합니다. 밤낮을 로봇 온다고 밥을 뺏어가고 막 악수한다든가 큰일 나요. 밤낮 로봇 쓰면 이 로봇은 밥을 이렇게 놓고 가면 사람 그걸 집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트레이 들고 있으면 사람이 픽업해 가는 거지 로봇 보고 뭐 팔 땡겨가고 일로 와라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지금 물류 로봇 말하는 것들 아까 말한 호텔 서비스 로봇 그다음에 이 수술 로봇 이쪽 하고 있는데 환자 갑자기 팔 비틀어 가고 이거 빼고 절대 그냥 가만히 이건 트레인 전문가가 하고 있고 움직입니다. 이렇게 놓고 본다면 아까 말한 로봇들 이건가요? 아까 말한 로봇들 여기 매핑을 해봤습니다. 매핑을 해보면 인더스트리얼 로봇, 산업용 로봇은 거의 아까 말한 디터미니스트한 로봇부터 여기에 속해 있고 그다음에 클린 로봇이라든가 몇 가지 그 스마트 스피커들은 여기에 존재하지만 대부분의 로봇들은 여기에 존재한다. 대부분의 로봇들은. 지금 이것이 로봇 시장을 어떻게 인지할까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여기 보면 이제 스타트업들도 있고 많이 계시겠지만 로봇이라는 걸 너무 이상적으로 봐서 완전히 셀프 서바이빙 로봇을 목표로 한다면 굉장히 페일할 가능성이 많아요. 지금 존재하는 모든 로봇은 뭐냐면 전부 다 전문가 베이스 로봇입니다.
드론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밀리터리 로봇, 오토노머스 드라이빙, 백스터, 콜라보레이션 로봇, 스페어버스, 아틀라스, 하다못해 리서치 베이스 이런 것까지도 기본적으로 다 이 범위에 속한다. 다 이 범위에 속한다. 그럴 수밖에 없는 본질적인 이유가 뭐냐? 아까 다시 문제로 돌아가면 로봇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특징은 아까 말한 오토노미와 모빌리티 두 가지로 로봇을 대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로봇을 이용하는 우선 구조인데 이 모빌리티라고 하면 이제 아까 펄세션도 있고 뭐 액션도 있죠. 그다음에 오토노미는 코그니션, 그다음에 그걸 컴퓨터를 뭐 AI라고 하지만 어떤 뭐 이제 CI라고 얘기하죠. 문제는 이것이 갖고 있는 딜레마가 있다는 딜레마. 이 우리가 어떤 로봇이 똑똑하다, 자율성이 있다라고 말하면 이 로봇한테 뭘 허용하냐면 자율성을 허용한다는 뜻은 자율성의 극치는 뭐냐면 내가 너 보고 마음대로 해라라고 말하는 건 모든 거를 얘한테 다 모든 권한을 넘겨주는 게 이 제일 좋은 인텔리전스입니다. 아주 그게 극치죠. 예를 들면 내가 어머니한테 나의 일생을 맡긴다면 엄마 말만 들으면 돼요. 엄마가 갑자기 뭐 돈 줘 그러면 얼마 달란 말도 안 해요. 그냥 돈 탁 주면 그거 갖다 쓰고 엄마 돈 탁 맡기면 엄마가 왜 엄마 신뢰하니까 그럼 다 맡기면 돼. 그리고 거기 어떻게 엄마는 절대로 내가 막 더워서 뛰어들어왔는데 뜨거운 물을 딱 줘도 마십니다. 어머니 말이 맞아. 뜨거운 물을 천천히 마셔야죠. 훌륭하신 분들에게. 로봇가 뜨거운 물 주면 이게 미쳤나 고장났나 별 생각이 다 날 겁니다. 신뢰가 안 되니까. 자, 우리가 어떤 거한테 이 오토노미를 준다는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얘가 알아서 해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지 지 맘대로라는 뜻이 아니에요. 제가 재미있는 예를 많이 드는데 여기 학부형들 많이 계실 테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한테 야, 너 좀 자율적으로 공부 좀 해봐라. 자율적으로. 내 간섭 안 할 때도 자율적으로 해라. 자, 그 말의 뜻은 뭡니까? 네가 공부하란 말 안 해도 스스로 열심히 공부해서 1등을 해서 서울대를 가라. 그 얘기예요. 그 얘기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내 의지죠. 그런데 의지는 그거고 네 의지를 따라라. 이제 그런 얘기인데 학생은 또 어떻게 듣냐면 그치, 내가 정말 바라는 말이다. 자율적. 자, 먼저 학생은 뭘 해야 됩니까? 우선 그렇잖아요. 머리가 복잡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일단 PC방 가서 머리 좀 풀어야 돼요. PC방 가서 2시간 동안을 일단 머리를 막 이렇게 정리를 하고 들어오면 이제 좀 재미가 없을 정도 되면 졸리잖아요. 2시간 자야지. 그럼 잡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딱 명경지수를 만든 다음에 내가 이제 공부를 하겠다 딱 맞고 이제 5시간째 공부하려고 방에 딱 들어갔는데 엄마가 문을 탁 열더니 임마 너 자율적으로 했더니 뭐냐 그러니까 리셋. 하려고 그랬는데 엄마가 말해서 김새 갖고 다시 PC방 가서 2시간 낮잠 공부. 그게 리얼리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율성을 준다는 뜻은 운이 좋아서 저것이 로봇이 내 의지를 잘 잊고 그 의지를 상응하는 의지에 원하는 값을 리스프한다 하면 I'll be happy. 내게 꼬이면 굉장히 복잡해진다. 자율성을.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그러면 내가 일일이 시킬까? 청소 로봇이 마음에 안 든다고 리모컨 갖고 맨날 밀고 다니면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이런 청소를 보면 그냥 가면 될 거 갖다 들어나오고 말이에요. 이거 막 가갑합니다. 그렇다고 그거 꺼갖고 리모컨을 보고 다니면 짜증나고. 그러니까 어느 선에서 컴프로마이즈 할 수밖에 없다. 어느 선에서는. 컴프로마이즈 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AI에 나온 딜레마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저는 아직도 풀리지 않는 문제. 우리 총장님 똑같을 거예요. 파워포인트 작성하다 보면 짜증나서 못하겠어요. 어떤 때 보면 척척척 인덴테이션도 잘 되고 심볼 나오는데 꼬여갖고 하나 지워서 가려고 그러면 뭐 다 줄 다 바뀌고 난리가 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지대로 갈 땐 기분이 좋은데 한번 꼬이면은 그럼 매뉴얼로 바꾸면 그것도 잘 안 돼.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짜증나서 처음부터 다 지우고 다시 하고. 이게 지금 그 자동 시스템의 자율 시스템의 맹점이죠.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예를 들면 은행에서 음성 인식을 한다. 음성 인식을 하는데 너 돈 100만 원만 줘. 그랬더니 네 그러고서 줬는데 뭐 100원을 줬어요. 100원을. 100원. 왜 그래요? 난 100원으로 들었는데 이놈이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 아니에요. 딱 그런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통역해달라고 내가 샬라샬라 얘기를 했는데 딴소리하고 너 왜 그러니? 그럼 자기는 그렇게 알아들었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했겠지. 뭐 이렇게 그러니까 꺼버리고 뭐 이렇게 못하겠다. 이제 그러니까 자꾸 버튼 눌러야 되고. 자, 모빌리티도 똑같습니다. 모빌리티도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이 로봇이 움직인다라고 할 때 모빌리티의 굿네스는 뭐냐면 빠르고 힘센 겁니다. 빨라야 돼요. 힘센 거 좋은 겁니다. 빠르고 힘센면 어때요? 위험하죠. 엄청 위험합니다. 빠르고 힘센 거 절대로 허용할 수가 없어요. 우리 주변에 빠르고 힘센 거 두면 다 깨집니다. 그래서 이 모빌리티 똑같아요. 그럼 도대체가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똑똑하고 힘세고 좋은 로봇을 달라고 그래놓고 여기에서 전부 다 그것에 갖고 있는 카운터 애드버스 이펙트가 다 발생을 하니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냐는 얘기죠. 더군다나 어떤 로봇한테 이 모빌리티와 이 오토노미라는 두 가지 특성을 다 부여를 하면
부여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 다시 말해서 하이 모빌리티에 하이 AI 여기를 부여하면 이게 괴물이 됩니다. 여기에 도달하는 거는 사실 신이나 사람밖에 없어요. 사람이 위험한 겁니다. 사람은 엄청난 피지컬 파워가 있어요. 피지컬 파워라는 건 뭐냐면 정말 맘만 먹으면 내가 칼로 수십 명 죽일 수도 있고 뭐 자동차로 뒤집어버리고 테러도 할 수 있고 자 그리고 그걸 갖다가 아무 지배도 안 받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어떤 월드에 있어서도 인간 사는 세상에 있어서도 굉장히 모빌리티, 피지컬 스트렝스가 강하고 영향력이 강한 사람은 오토노미를 뚝 낮춰요. 굉장히 자율성을 떨어뜨린다. 내가 자동차를 타는 이상은 아무데나 못 갑니다. 빨간불에 서야 되고 꼭 파란불에 가야 되고 길 위에만 있어야 되고 내 힘을 가지면 가질수록 내 자율성 억압될 수밖에 없고 거꾸로 내가 전혀 외부에 대한 피지컬 파워가 없을 경우에는 극단적인 오토노미를 갖다 가져도 상관없습니다. 이불 뒤집어 쓰고 똥 싸고 오줌 싸고 아무 상관도 안 합니다. 그거 누가 뭐라고 그랬든 뭐 게임기에 들어가서 100만 명을 죽이든 아무 상관도 안 해요. 그거는 뭐 지맘대 왜냐하면 전혀 피지컬 스트렝스가 없으니까. 자 그렇다면 이 로봇이라는 건 본질은 모빌리티와 오토노미를 두 개를 다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시작했는데 둘 다 쓸데없다고 말하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이거죠. 결국은 어떻게 컴프로마이즈 하느냐는 문제죠. 지금 여기 보면 여러 가지 기술들이 두 산에 뭐 있고 지금 그래서 엔터테인먼트 로봇이라든가 휴머로 이런 것들을 지향하고 있는 방향은 맞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리얼리티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문제가 발생해요. 아까 제가 모두에 뭐라고 그랬냐면 세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셀프 서바이빙 로봇은 한계가 있다고 그랬죠. 청소 로봇입니다. 청소 로봇이 서바이빙 할 수 있는 전략이 뭐겠습니까? 스스로의 전략. 힘도 안 세고 똑똑하지도 않은 겁니다. 얘가 힘이 세고 벽 깨고 뭐 어항 깨고 다니면 다음날 퇴출이에요. 이게 똑똑해하고 어느 날 갑자기 청소 안 하고 안 하려고 놀고 자빠져 있으면 그것도 퇴출이에요. 고장난 겁니다. AS 센터 하는 겁니다. 그거. 그러니까 별로 힘도 없어서 툭툭 쳐도 남 상하지도 않고 그다음에 별로 똑똑하지도 않아갖고 보면 갑갑합니다. 멍청하게 막 이러고 다니고는 있는데 그래도 대충 사니까 이쁘다 그러고 봐주는 거예요. 게다가 비싸지도 않아요. 선물 받으면 기분 좋고 이런 조건을 만족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정도로 해서 제가 여러 가지 시사점을 다 하고 문제를 던져주면서 오늘 강의 이 정도 마치면서 지금 오픈된 디스커션 시간에 더 많은 시간을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